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투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지난번에 올린 도의정 장학금을 준 사람의 정체, 이 영상에 많은 공감을 해주셨는데요.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약속대로 폭삭 속았수다 5회부터 8회까지 2막 티저를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제 분석이 다 맞을 리는 없겠지만 이번 주 금요일까지 기다리는 동안 심심풀이 땅콩으로 제 영상 즐겨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너무 웃긴 걸 발견해서 그것부터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틀 동안 총 4번을 돌려봤거든요. 이렇게까지 여러 번 돌려본 드라마는 미스터 선샤인, 나의 해방일지, 나의 아저씨 이후에 처음이에요. 여러 번 보다 보니 안 보이던 것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애순이랑 선봤던 선장이 재혼했잖아요. 근데 애순이한테 맞춰준 그 옷 그대로 이 여자랑 결혼할 때 입힌 거 아세요? 선장이 재혼이니까 결혼식 하지 말고 양장이나 맞춰 입은 후 사진이나 찍고 끝내자고 했는데 결혼 액자 속에 여자가 입은 옷이랑 애순이가 입었던 옷이랑 똑같은 거 보고 저 완전 이 드라마의 디테일에 깜짝 놀랐잖아요. 그리고 이거 선물 받은 미제 같은 국산 종합 선물 세트 들고 애순이네 집 찾아가던 선장 캐릭터랑 너무 잘 맞는 거 아니냐고요. 애순이가 이 옷 입고 비 맞고 바닥에 주저앉고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 예복을 돌려막기를 하냐고요. 거기다가 분명 애순이가 옷값을 물어줘야 한다고 관식이한테 말했으니 관식이가 선장한테 옷값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선장은 이 옷 관식이 돈으로 공짜로 사서 그대로 재혼한 아내한테 입히고 폭행까지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막 티저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애수는 선장의 발을 걷어차고 선장의 배에 간식이를 태우지 않겠다고 선언한 후 굶을 걱정을 왜 하냐며 돈은 내가 벌면 된다는 말로 간식이를 안심시켰습니다. 물론 책임감 강하고 애순이를 아끼는 관식이가 애순이 양배추까지 대신 팔아줬던 관식이가 거의 만삭인 애순이를 일하게 만들진 않았을 테니 관식이는 아픈 몸을 이끌고 또 일을 하러 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애순이의 내가 벌면 된다라는 말은 관식이에게 더할 나위 없이 든든한 힘이 돼주었을 겁니다. 태풍이 쳐도 가족들 믿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힘이요. 다만 시가에서 독립하면서 올 때 꽤 거리가 떨어진 도동리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도동리에서는 그 선장의 배를 안 타기가 어려울 정도로 선장이 싹 다 휘어잡고 있었는데요. 거기다가 선장은 자신의 형이 어촌 계장이라며 도동리에서는 배 탈 생각도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요. 하지만 우리 관식이 워낙 성실한 사람이라 불러주는 데가 또 있었을 것 같아요. 한편 둘째를 임신 중이던 애순이에게 생각보다 빠른 진통이 찾아왔는데요. 이막 티저를 보니 관식이가 리어카에 애순이를 태워 산파가 있는 곳으로 향하더라고요. 이후 관식이가 포대기를 두르고 아기를 업고 있는 걸 보니 다행히 애순이와 아기 모두 건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배가 홀쭉해진 애순이가 힘없는 모습으로 방바닥에 누워있다가 어떻게든 다시 살기 위해 밥을 푸고 먹는 장면을 보면 애순이에게 큰 아픔과 고난이 찾아온 듯 싶은데요. 두 번째로 임신한 아이를 유산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유산을 했더라도 1993년 모습에 금명이의 남동생이 나오니 애순이에게 아기 천사가 다시 찾아온다는 뜻이겠죠. 이후 두 사람은 부둣가 장터에서 생선을 팔며 생계를 이어갔는데요. 양배추 달아요 이 한마디를 못하는 문학소녀였던 애순이가 부모가 되면서 억척스럽게 생선을 파는 모습을 보면 또 눈물 예약이죠 뭐. 그렇게 모든 길러내는 까랑까랑한 여름의 기세에 관식이와 애순이는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까랑까랑은 제주도 사투리로 햇볕이 쨍쨍이라는 뜻입니다. 한편 여름이면 빼놓지 않고 찾아오는 태풍이 애순이와 간식이에게도 몰아닥쳤는데요.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태풍으로 두 사람이 재산적으로 큰 손해를 입나 보다 싶었는데 예고편 영상들을 보니까 애순이가 손전등을 들고 사람을 찾는 듯 보이더라고요. 관식이가 바닷가에 일을 하러 나갔다고 생각한 듯 싶은데요. 바다가 애순이 아버지를 데리고 갔고 엄마도 바다 때문에 사망했기에 애순이는 바다가 관식이도 뺏어가면 어쩌나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관식이는 태풍으로 인해 돌담이 무너진 집들의 일손을 돕고 있었던 듯 싶은데요. 우리 관식이 손가락 말고 이제 다른 데는 안 다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1978년이 되었고 1951년생인 애순이는 27살이 되었습니다. 애순이는 어렸을 때 해녀 이모들 사이에서 말했던 것처럼 어촌 게장을 해먹기 위해 선거에 나가는데요. 그런데 하필 게장 선거에 선장이 출마를 했더라고요. 선장은 여자가 게장하냐며 애순이를 무시했고 애순이는 다이다이 붙어보자며 이를 갈았습니다. 우리 예순이 10살 때도 원래 급장이었는데 부급장으로 밀려난 억울한 과거가 있었으니 이번에는 정정당당하게 개장이 돼서 선장의 길을 확 눌러줬으면 좋겠는데요. 선장이 관식이 괴롭힐 때 우리 애순이가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고 나중에 누가 똥인지 한번 보자고 했었는데 이번 선거로 똥은 선장이었다는 걸 아주 제대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막 티저를 보니까 중년의 관식이가 같이 배를 타던 아저씨들한테 바나나 우유에 빨대를 꼽아주면서 우리 금명 엄마처럼 똑똑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PR을 하는 걸 보면 27살의 애순이는 어촌 개장이 되지 못하고 부개장이 되고 40대가 돼서 어촌 개장이 되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물론 27살부터 아주 그냥 쭉 해먹으면 제일 좋지만요. 한편 선장과 재혼한 여자는 애순이에게 후회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아마 관식이와 애순이의 연애담이 워낙 제주도를 떠들썩하게 했기 때문에 재혼한 여자는 애순이가 선장과 결혼할 뻔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남자와 결혼해서 사는 거 후회하지 않느냐, 그냥 돈 많은 선장이랑 결혼할 거 후회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애순이는 당연히 후회하지 않는다는 답을 할 텐데요. 전 제발 이 여자가 맞고 살지 말고 이혼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고편 영상들을 보면 장혜진 배우가 등장하는데요. 처음에는 남인옥의 중년 버전인가 했는데 이미지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전 오히려 장혜진 배우가 선장 부인의 중년 역할을 맡은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선장의 부인이었던 여자가 아닌 건 아닌 거다라는 애순이의 말에 용기를 얻어 이혼을 한 후 애순이와 계속 연락을 하며 지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금명의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예고편 영상들을 본 결과 금명이는 육지에 있는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나는 그들의 꿈을 먹고 날아올랐다라는 금명이의 나레이션이 참 먹먹하더라고요. 애순이가 금명이의 서울대학교 입학증을 들고 서울대 앞에서 사진을 찍은 모습을 보니 제 외할머니가 삼촌의 대학 졸업식 사진을 이사가는 곳마다 액자로 걸어놨던 생각이 났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없는 집 맏딸로 커왔기에 항상 허기진 느낌을 받았던 금명이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의 엄마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물론 금명이도 남친 엄마한테 어머니도 온실 속 화초는 아닌 것 같다며 한마디도 지지 않고 받아쳤죠. 금명이가 애순이 닮아서 성깔이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 자식만 소중하고 남의 자식은 깔보고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너무 열받지 않나요? 금명은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며 내가 시집 못 가 환장 들린 것도 아니니까 다 때려치고 넌 화초 좋아하는 엄마랑 살라고 쏘았는데요. 금명이도 관식이처럼 내 아내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후레자식이 될 수 있는 요이땅하면 개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 남자를 만나야 하는데 말이죠. 한편 금명이는 자신을 찾아온 아빠를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배웅하면서 삶의 고단함을 눈물로 털어냈습니다. 금명이가 어렸을 때부터 관식이는 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라는 말을 습관처럼 해왔기에 관식이는 이번에도 딸 금명이에게 내 뜻대로 하라고 지지를 해주었는데요. 아빠 아직 여기 있어 라는 말이 왜 이렇게 든든할까요? 한편 이 막 티저에는 누군가 결혼을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결혼식은 금명이의 결혼일까요? 아니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진만 찍었던 애순이와 간식이가 중년이 돼서 올린 결혼식일까요? 면사포 스타일이 근데 너무 애순이 취향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이 막 티저에는 중년 애순이의 유채꽃이 혼자 피나 꼭 때로 피지라는 나레이션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린 혼자가 아니다. 가족이 있고 해녀 이모들 같은 중가족도 있고 도의적으로 장학금을 주는 내 동생들의 새엄마 가족도 있고 이렇게 우린 유채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럼 저는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